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파운더 수석대원도 김세칠입니다. 제가 SLM에 이렇게 탑리더님이 설화하는데 비전 보너스를 하는데 내가 비전이 참 리더님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있는 게 비전입니까?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 노트북에 있는 글자체가 여기 다 안 깔려졌네요. 그래서 아주 이쁜 글씨로 해놨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저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 오늘 이제 제가 주제를 이제 이걸로 조금 잡았었거든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일단 내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독자적인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독자적인 사업의 환경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의 독자적인 사업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나의 독자적인 사업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비전 보너스하고 NCA 프로그램 중에 이제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보너스는 우리 그 비즈니스 가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예전에는 이 비전 보너스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 3, 4, 6번까지가 있었어요. 6번까지로 이렇게 좀 진행되다가 제가 만약에 비전 보너스 말고 이 보너스의 종류, 보너스 강의를 하라면 저는 잘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돈을 벌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돈을 벌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 리더님들이 각자 예전에 뭐 사회생활 하거나 뭐 이래 뭘 일을 하면 알바를 하시든 간에 뭘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돈을 얼마를 준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보상이 얼마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저는 제가 이걸 처음 시작을 할 때 본사에 막 물어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동그라미가 어떻게 되면 어떤 보너스를 준다, 그 보너스 자체를 뭐 리더십 보너스라고 하는데 리더십 보너스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PB하고 BB도 처음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나씩 알아야 나한테 비전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리더님한테 제가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하고 하루 10,000원을 드릴게요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근데 하루만 도와주시면은 김민희님 1,000,000원 드릴게요 하면 하시겠죠? 당연히 하죠. 하기만 하겠어요? 다음에도 다른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라. 근데 하다가 한 사람이 더 필요한다 하면 리더님 누구 주시겠어요? 제일 아끼는 누군가한테 줄 거잖아요. 만약에 다시 제가 전화를 드리면은 전화를 안 받겠죠. 또 나한테 만 원짜리 하나 시키려는 것 같다 싶어서 안 받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일에 대한 무게 중심이 달라지겠죠. 근데 내가 그거를 모르면 이거는 그냥 알바 좀 하다가 좀 지치면 다른 직장에 나갔다가 좀 지치면 아메나 다시 해볼까? 이렇게 아메이나 해볼까 이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메이를 돈을 벌려고 왔지 우리가 문화 강좌에 와서 우리가 의식 수준을 좀 높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이제 비전 보너스 30분 안에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죠. 글자 진짜 이쁜 거 적어놨는데 이게 다 깨져 버렸네. 노트북이 이제 여기 있는 노트북이 글자 호환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자, 비전 보너스는 우리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뭐 공부하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안정과 지속이라는 비즈니스 성공 공식이라고 하고 비전 보너스는 2년 혹은 3년 연속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에게 2년 혹은 3년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에게 주겠다. 그래서 지금 회계연도죠. 지금 이제 반이 지났잖아요. 반이 지나고 그다음 나머지 회계연도 해서 이렇게 내년 회계연도에 올해가 작년보다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한 그게 따라서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를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비전 보너스가 그럼 6년 만에 다이아몬드 이상을 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잖아요. 리더들한테 와닿습니까? 실제적인 게 중요하죠. 네, 실제 이게 나한테 비전 보너스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다이아몬드 도전하시는 하이핀에 있는 보석핀에 있는 리더님들이 거고 나는 그냥 비전 트리 저렇게 되면 좋지만 아메이가 저런 돈을 받아가지만 그럼 나는 내 건 아닌데 뭐
관심이 없죠. 저도 제가 관심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냥 제가 1000만 점 네트워크를 이렇게 할 때는 사파이어 에메랄드에 대한 집중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파트너가 1명 나오고 2명 나오고 3명 나오고 그 파트너라는 거는 CLC를 수리하고 그다음 목표를 잡고 그다음 드림나잇이나 드림데이나 OSR이나 이런 큰 펑션까지도 참석을 하고 ON도 참석을 하고 이런 파트너. 그러니까 3명이 딱 3레그가 딱 생기니까 에메랄드까지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제 거 아닌 거였어요. 그러다가 6명이 되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관심이 생겨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리더님들이 그렇다고 리더님들한테 퓨전 보너스 지금 도전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걸 초치려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아니고 한번 냉정하게 지금 이제 이번 회계연도 반이 지났으니까 뚜껑을 열고 한번 냉정하게 다시 한번 내가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그럼 내가 이대로 하면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집중과 몰입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집중과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전 보너스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리더님들이 이거는 뭐 작년 우리가 2024 회계연도에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2년 연속을 하면은 성장 시에는 100% 주고 이렇게 100% 주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하면은 이제 200%까지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돼서 이런 뭐 기본적인 금액들을 하는 걸 놔두고 그다음에 예시가 이렇게 들려져 있죠. 그래서 이 예시를 보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구나 이럴 경우는 이렇게 되구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보세요? 네, 알 수 있죠. 이거는 산수인데 뭐 그죠? 이건 산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받구나 이렇게 되면 받구나 이게 나한테 가슴 떨림이 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죠. 탑리더님이 뭐 수십억을 벌어간다 좀 뭐하다. 탑리더님이 수십억을 받아가시는 거 물론 좋죠. 물론 좋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연봉이 수십억대가 있다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설레야 되잖아요. 리더님들이 설레야 되잖아요. 각각이.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자, 비전 트립. 또 이렇게 NCA라는 건 non-cash 어워드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주면 좋은데 돈보다는 여기 보면은 수많은 리더들의 연결과 공감 더 나은 나를 향한 목표를 좀 가지게끔 하는 거. 휴식도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 대한 영감도 가져가고 그거보다 나에 대한 그 김세칠의 인간의 수준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여행이요 그냥 내 돈 내고 가는 여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리더들이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도 듣고 또 한 번이나 2번 가신 분들은 다시 그걸 가고 싶다라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다가 제안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단 아메이 시작할 때 500만 원을 공탁을 걸고 리더십 가면 그 돈 딱 받아가는 걸로 딱 하면 더 많이 갈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못 가면 500 날린다 이러면은 악착같이 갈 거잖아요. 그 가보면은요, 이거 500만 원 아니고 5천만 원 가치를 합니다. 여행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55인가 56인가 제가 그랬는데 가지고 있는 저의 사고가 좀 바뀐 것도 저는 아메이에 오는 돈도 있지만 돈보다는 저는 여행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트 케언즈를 가고 또 이제 이번에 또 약간 수정이 돼서 탑리더님이 또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 공지를 하셨거든요. 그 하신 내용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고 어쨌든 이렇게 비전 트립을 가는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석, 이렇게 돼도 참 최초 리더십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참석, 이러면 참석인데 이러면 못 참석,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의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제가 해석을 좀 해봤어요. 메타인지, 우리가 메타인지 다 알죠? 그죠? 뭐예요 메타인지가? 내가 뭐는 알고 뭐는 모른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참 이 이쁜 글씨를 찾는다고 어제 밤새도록 강의 PPT 준비는 30분, 이쁜 폰트 찾는데 3시간. 이게 인생이지 뭐, 그죠? 예. 생각에 관한 생각, 내 생각에 관한 생각, 내 생각이 어떻는가라는 거, 내가 뭘 알고 있고, 중요합니다. 이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에 저는 포인트를 오늘 좀 잡았거든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뭘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리듬들이 그러면 암에 대한 메타인지가 점수가 1에서 100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리더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내가 어떤 목표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뭘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뭘 투자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번뜩이는 생각이 딱 나왔어요. 생각이 나왔는데 그 생각들을 자신이 이게 진짜 알고 아는 건가? 우리 지식이 두 가지가 있대요. 내가 안다는 느낌이 있는데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 있고 내가 안다는 느낌도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지식이 있대요. 후자죠, 후자. 네, 진짜 지식은 후자고 착각하는 지식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설명을 못해. 리듬들이 아메이 보너스를 아실 수 있어요? 에메랄드가 되면은 연봉이 몇 천이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는 느낌은 있어. 설명이 안 돼.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누구한테 아메이 설명하면서 아메이가 돈이 되고 아메이가 네 미래의 비전이 된다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메이 성공한 사람 있잖아. 다이아몬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너의 여건에서 너의 환경에서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라는 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사업 설명이죠. 그죠? 네, 사업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애들한테도 그렇고 뭐 제 파트너들한테야 뭐 늘 제가 이게 노래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전 보너스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I can do it. Why not me?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떠들고 외쳤습니다. 이거를. 네, 많이 외치고 이 말이 맞죠. 이게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7월인가 그때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6월 달 우리가 저기 그 6, 7, 8 해가지고 많이 미팅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사람이 이제 배우고 함께 할 4명을 찾는 거에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홈미팅에서 제품 공부하기.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에 홈미팅 초대하고 데모원 사업 설명 연습하고 꿈 목표 정하고 마이크로 바이옴 공부하고 건강 솔루션 공부하고 요걸 6개월 동안 집중해보고 그래서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내레그 6% 도전하기 해서 내레그가 6% 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홈미팅 4개 오픈하고 요리 미팅 소비자 데이 뭐 굿모닝 단톡방 늘리고 본사 프로모션 활용하고 이제 저희 팀이니까 저희 팀의 프로모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큰 폭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실은 이거는 브론즈 필드라고 하는 거는 결과 목표죠. 결과 목표에 대한 행동 목표가 있어야죠. 우리 세부적인 목표 있잖아요. 요리 다 집에서 뭐 요리 하시잖아요. 하실 때 보면 뭐 아무거나 뭐 순두부찌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에 대한 행동 목표들 나오잖아요. 대파를 썰고 뭐 고춧가루도 어떻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필드에서 이렇게 브론즈 필드가 되면은 내가 파운더스 PT를 도전한 6%가 브론즈 필드가 되고 이 브론즈 필드가 플래티늄이 되고 이거 활동이 그럼 나는 그러면 이번 회계연도는 아닌데 내년 회계연도에는 비전 트립을 참가하고 그러면 파운더스 PT 정도가 되면은 나는 한 6,500 정도의 연소득이 나오고 파트너는 한 1,200 정도.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면서 나는 내가 비전 트립을 한 조는 데리고 가겠다. 뭐 2조를 데리고 가겠다. 3조를 데리고 가겠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에메랄드가 되면서 내가 이제 다이아몬드로 가려고 하니까 6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비전 보너스 2에서 제가 비전 보너스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내리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내가 또 6%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6%를 신규 파트너를 찾는 거. 그럼 내가 이 파트너들도 파운더스 PT가 되고 본인의 목표를 되는데 지원해서 도와줘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세레그도 찾아야 되고, 이 세레그도 후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면 신규 파트너 3명을 돕는 데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냥 놔두면 되나? 파트너 1, 2, 3, 4명은 놔두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시스템이 조인돼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에 조인돼 있게끔 하려면 내가 이분들을 어디서부터 내가 어떤 행동 목표들을 가져야 되느냐, 과정 목표들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 몰라, 너무 어려워, 복잡해,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아메이가 할 때마다 고비가 와요. 할 때마다. 근데 할 때마다 고비가 안 오고 내가 처음에 좀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이거를 내 나름대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 나는 지금 낼 수 있는 시간이 주중에 얼마 안 돼,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시간이 돼,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그럼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내 행동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요 그림만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산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한테 그냥 일시적으로 동기부여를 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6년 안에 하면은 전체 토탈 합하면요 15억 5천만 원. 6년에 15억 5천만 원. 그러면 1년으로 나누면 한 1억 5천 뭐 좀 되잖아요. 그죠? 예. 네. 여보세요? 너무 목소리가 따지는 목소리입니까 제가? 근데 한번은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해봤어요. 자 이거죠 이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메타인지 같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되고라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아메이는 혼자 하는 일이었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건설회사에 직장인들 근무하면서 하니까 낮에는 시간이 안 돼. 근데 내 파트너가 만약에 낮에 나오면 그 사람을 케어해줄 뭔가가 있었으니까 저도 제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OM이 있었고 그다음에 CLC가 있었고 제품 미팅이 있었고 스폰서가 있었으니까, 업라인 스폰서가.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리더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갈 수 있는 보너스에 대한 게 뭐냐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이거 1년 만에 못 할 것 같아요. 2년 만에 하시면 어때요? 예? 리더님. 2년 만에 힘들 것 같아. 3년 만에 하시면 어때요? 3년 만에 이거 하고 3년 만에 이거 해서 파운더스 PT 되면 어때요? 비전 보너스죠 그게 리더님들한테. 맞잖아요. 아까 그 앞에 영상이 뭐예요? 조금씩 성취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성취된 게 느껴지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럼요 그냥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아메이의 비전이 생겨지는데, 그게 아니고 다 비전 보너스 해가지고 목표 잡고 저를 하는데 나는 하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2년 여기 2년 해가지고 내가 6년 만에 1억 2천만 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또 비전 보너스 안 나올까요? 6년 뒤에 10년 뒤에 아메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지금의 비전 보너스 6년 끝나고 아메 안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비전 보너스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물음표에 대해서 해마다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고 그것들을 알기 위해서 뭘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 메타인지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 메타인지. 그래서 저는요 많이 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예전에 이제 GIP 보너스 나올 때, 그리고 브론즈 필드라는 게 만들어질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름 책자를 만들어서 자 3개월 동안 검토 기간에는 뭐 회원가입, 소비자 내력을 찾고 소비자를 찾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요리 40분 하고 제품 60분 하고 하는 거를 좀 뭐 해보자. 그다음에 그다음 2년 차 때는 뭐 이렇게 3개월 다니는데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좀 그려봤었어요.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할 때 2016년도에 400K 코어라는 걸 저는 그때 있었으니까 브론즈 빌드가 나오기 전에 그럼 1년 공부해서 3년 성공 플랜 내 나름대로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산수죠. 이것도 비전이잖아요. 이것도 나한테는 비전 보너스인 거예요. 리더님들한테 비전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전 보너스만 있다고 그게 비전 보너스가 아니라 리더님들이 진짜 정확하게 나의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보너스에 이 6년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거, 추진력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 전에 체크해야 될 게 뭔지, 그다음에 400K 코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이밍은 어떤 게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도 막 적어보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뭐 A65 해가지고 할 때 그러면 이제 20세기의 리더는 뭐 신체 건강한 사람이래요. 20세기 이전에 전문가 지식. 그다음에 21세기는 연결융합 지혜의 시대래요. 그래서 이게 연결융합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파운더스 PT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체 건강한 이거는 내가 많이 배워야 되는 거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해보니까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다. 브론즈 필더는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SP는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랬을 때 내가 이거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파트너한테 이거를 하자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홈미팅 할 때도 이런 거를 좀 이해시키려고 하고 월 30에서 50만 원 받을 수 있는 플랜을 하고 트레이닝을 그럼 어떤 걸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일까? 라는 것도 생겨지잖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두 단계의 메타 인지가 있대요. 하나는 모니터링이고 하나는 컨트롤이래요. 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판단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인지라고 하는 내용이 모니터링이에요. 나를 모니터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뭘 알고 뭘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컨트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지를 판단하는 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폰서한테 홈미팅을 열어달라 할지, 내가 그러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내가 따로 가서 공부를 내가 할지, 공부를 그냥 들으면서 할지, 필기를 해볼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거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선택하는 게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행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인하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메타인지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공부할 때요,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하잖아요. 상대하고 설명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서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뭐를 못 알고 있고는 알아요. 이거는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못 하니까 내가 설명을 못 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세상은요, 나 혼자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그래서 나 혼자 독고다이로 암해한다. 그런 거는 없겠죠. 그런 비전은 없을 것 같아. 자, 이게 컨트롤이고요. 그러면 나의 메타인지를 컨트롤을 방해하는 거 뭘까요? 방해하는 거?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멈춰지면 메타인지도요, 자기 이렇게 안으로 싹 들어가요. 자기 안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다라라고 생각하고 그 안으로 싹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내가 판단을 못하고 내 혼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 메타인지 과정은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을 하고 그래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피드백을 하죠.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가요. 뭐 같습니까 이거? 학습, 행동, 피드백. 이 비전 사이클이 뭐예요? 탱커하죠. 자, 우리가 메타인지를 한다고 리듬들이 지금 드림월드에서 만들어 놓은 수첩 있잖아요. 그거만 필기만 하시죠. 그 안에 보면은 행동 결과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에 대한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스타트 해가지고 파운더스 PT까지 가는 사이클,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다이아몬드 가는 사이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보고 이거를 할 수 있느냐 못 할 수 있느냐, 못 할 수 있으면 아니면은 내가 이거는 뭐 1년 안에 못 할 것 같아. 그럼 뭐 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해보든지. 탑리더님이 아주 좋은 걸 만들어 주셨죠.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봐요. 아유, 탑리더님이니까 이런 거 하지. 아이고, 이 안에서 리더님들이 행동 목표를, 과정 목표를 하나 찾아보세요, 리더님. 얼마든지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은요, 메타인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답만 찾으려고 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답만 찾으려고 해. 답만. 그건 저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저거 하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가신 분들 스피치 하잖아요. 저분이 저걸 했는데 저걸 하면은 뭐가 좋지라는 걸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메이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메이 메타인지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저는 그래서 비전 보너스는 비전 트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메이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시스템이죠. 다 사실은 나와 있는 건데 우리는 늘 듣다 보니까 이걸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탱커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노체물질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비전 보너스를 적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게 우리들이죠.
아메이 성장의 과정은요. 목표 설정과 상담 없이는 아메이 메탄지를 높일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도 가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 목표가 있다 한들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와 소통을 통해서 팀의 LOS의 목표를 가지고 LOS에 가지고 있는 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외롭지 않은 비전이 생기겠죠. 그렇게 생겨져 있는 목표는요 비전 보너스가 됩니다 우리들한테. 근데 아무리 10억 5천이 되고 뭐 그게 20억이 되고 30억이 된들 산수에 불과하면 내 발이 움직이지는 게 힘이 생길까요? 저는 힘이 안 생겨질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이제 2월 지금 마지막 주잖아요. 원래 내가 작년 9월이나 작년 6월, 7, 8월에는 설레임을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셨어요. 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6년 저 비전 보너스를 어떻게 잡았는지도 금액도 지금 생각이 안 나.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었으니까. 근데 리더님들이 리치 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다시금 비전 보너스나 비전 트립에 대한 목표를 잡고 Why not me? I can do it을 외치면서 함께 멋지게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금산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큐사파이어 박지연입니다. 예, 마이 아메이를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어제 이제 서울에서 부산 왔거든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매일 발표하는 와이아메이, 제 와이아메이 너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었느냐면 제가 이제 사파이어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PT와 사파이어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파운더스 PT에서 사파이어를 가기 위해서 나는 뭐를 바꿔야 되나? 예, 되게 많이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마이 아메니까 내 얘기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얘기 그리고 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떤 힘들거나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사실은 책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난 건 90년대 때 아메이 제품을 쓰게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가 괜찮은 기업이라는 것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품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때 뭐 언론 분열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같이 공부하다가 그만둔 한 OM 같은 걸 한 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다시 가장 힘들 때 아메이가 주변에 있는 아메이를 다시 보게 됐던 시기고 그때 제가 '아 아메이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들도 다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소득 사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혼할 때도 너무 많이 얘기하고 OMS도 너무 많이 얘기는 하는 이 소득 사보면에서 제가 꽂혔던 건 비사보면이었어요. 비사보면이 그런 부자가 되는 일이라면 비사보면의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시스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고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가장 1위 기업인 아메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사파이어를 도전을 하면서 지금 이제 완성을 해가면서 제가 과연 비사분면의 일이기 때문에 아메를 선택을 했죠. 근데 내가 비사분면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책을 올해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소득 사분면에서 ESBI에서 저는 S 사분면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를 했거든요. 학원 강사를 했고 저는 전임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시간 강사로 2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수업할 때만 딱 가면 되고 수업 마치면 딱 오면 되고 그렇게 저는 그냥 내 혼자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S 사분면의 사람이었거든요. 고용을 당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S4 보면은 그 저기 성격을 보시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못 믿어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내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수입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상황을 통제해요. 상황이 흐트러지는 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잘 통제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완벽주의입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잘 해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인정받을 만큼 잘하고 싶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저는 정말 S4 보면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직접 하고 내가 하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S4 보면의 일이 아니잖아요. B4 보면의 일이었어요. 자, B4 보면은 저기 사업가 영역이잖아요. 저기를 보시면 혼자보다는 같이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중요하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패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인 사람들이 저기 비사보면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똑같은 일을 하면 더 완벽하게 하고 더 잘하려고 했었어요. 그게 S사보면의 일이라고 한다면 B사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고 더 섬세하고 완벽해지는 건 나중의 일이었어요. 우선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차츰차츰 완벽해지면 되는 일이었고 혼자서 만들 수 있는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비사보면은 함께해서 크기를 키우는 일이고 그거를 함께 같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S사보면을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파운더스 PT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비사보면의 일을 하고 싶어. 그럼 비사보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난 뭐 해야 되지? 예,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비사보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해. 저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사파이어가 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뭐 더 해야 되지? 뭐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비사보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했어요. 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네 삶에서 네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고 그 모습부터 먼저 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비사보면의 일이라는 거 저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참 다행인 게 우린 이 속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당신은 누구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얘기가 저한테 와닿았는데 제가 도전을 하니까 그래 이게 맞네. 사업이란 먼저 만들어 놔야 돼. 만들어 놓고 채우는 게 사업이지. 근데 나는 하나를 이쁘게 이 채우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 퓨처 셀프예요. 이게 작년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는 1968년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를 통해서 진짜 많이 행복했거든요. 저한테 아메이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사람 속에서 저는 결핍도 있었고요. 결핍 때문에 좌절도 했었고 그가 상처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체념하고 산 세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살던 그 관성이 있어서 계속 그냥 열심히 내 자리에서 자리에서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의 과거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의 지금 현재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저 과거 때문에 저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미래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미를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이 파운더스 PT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었는데 이 속에서 채워졌어요. 저 되게 공부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 공부하는 것들이 이 속에 채워졌고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것도 이 속에서 채워졌고 이 속에서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내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거 채운다고 시간을 써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미래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내 포커싱이 과거에 있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미래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거를 먼저 정하고 나면 결론이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2025년도에 와서 이거를 해내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될까라는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봤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됐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러면 내 70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내 60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이제 책상 앞에는 칠판이 있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028년도 제가 60이 되는 나이거든요. 2028년도 박지원 너 어떤 모습이고 싶어? 예.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다이아몬드여야 돼요. 제가 이 속에서 시간을 썼고 60이 되는 나한테 다이아몬드쯤은 저한테 주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옛날에 나는 아이들한테 뭘 해주고 남편한테 뭘 해주고 부모님한테 뭘 해주고였지만 저 60이 되는 다이아몬드 핀은 그냥 저한테 열심히 60년을 살아온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핀이었어요. 그래서 60세가 된 나를 제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60이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난 60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 다이아몬드 되지 못한 2025년 가고 있는 나한테 60이 된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어저께 여러분 우리 컨벤션 다 다녀오셨잖아요. 배순천 리더님이 말씀하셨죠.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 저는 아마 28년도 다이아몬드가 된 내가 그 현민경으로 만원경으로 나를 보고 있다면 지연아 잘하고 있어. 나 오늘도 자충우돌 했어. 그래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어요. 저는 퓨처 셀프란 책을 읽고 이거를 딱 붙여놓고 그래 나는 오늘도 잘 살아야지. 나 목표를 향해서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게 참나무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부자의 언어예요. 지금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거든요. 부자가 정원사로 나와요. 이 책에서는 여러분도 읽고 계시죠? 정원사가 20대 아들한테 주고 싶은 언어가 들어간 책이라서 필사를 하면서 그 필사를 하고 하나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단어 밑에 내 생각을 이렇게 따라 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이렇게 참나무가 나와요. 참나무의 열매가 도토리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저 도토리, 참나무의 열매가 도토리. 저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면 참나무가 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너무 흔하잖아요, 도토리. 근데 저 도토리가 진짜 참나무가 될까요? 될 것 같죠? 됩니다. 땅에 심으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도토리는 참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저 도토리, 너무나 흔한 도토리, 산에 가면 보이는 저 도토리 안에는 참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심으면 참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저 도토리가 저런 참나무가 되는 어떤 능력이 없으면 도토리가 되지 않아요. 도토리가 되기 전에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말라서 비틀어졌을 거예요. 저게 도토리가 돼서 땅에 떨어졌단 말은 참나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저는 아미를 하면서 제게 되게 억울한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가 그냥 억울했어요. 사는데. 억울했는데 아메이에 들어와서 제가 너무나도 힘이 됐던 것들은 뭐였느냐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속에서 너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어. 너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고 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났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 말이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그래 도토리는 참나무지. 도토리 DNA는 참나무지. 그죠? 그러면 이 도토리를 심으면 참나무가 될 거다. 그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그죠? 자, 저 앞에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지 못해요. 요 뒤에 저 왼쪽에 있는 왼쪽이죠. 저쪽 오른쪽인가요? 예, 저쪽에 있는 거는 참나무 되지 못해요. 여기 거는 참나무가 돼요. 도토리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저 손에 있는 참나무는 아니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지 못해요. 계속 손에 있으니까. 근데 얘는 땅에 떨어졌어요. 심겨졌어요. 땅 속에 들어갔거든요. 얘는 참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위대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내가 그 위대한 존재를 발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지만 그를 발현할 수 있는 뭔가의 환경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흙 속에 땅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는 참나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옥한 토양에 심는다면 책에 있는 말 그대로 썼습니다. 비옥한 토양에 심는다면 거대한 참나무로 자라서 열매들을 수천 알을 만들 것이다. 그렇죠? 맞죠? 비옥한 토양에 떨어진다. 자, 우리는 도토리입니다. 거대한 참나무의 DNA를 가지고 있는 도토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우리의 비옥한 토양이 뭘까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비옥한 토양이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키우고 계획을 발전시키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다. 이게 비옥한 토양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앞에서도 결론은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 거 그걸 먼저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세요. 내가 참나무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아까 메타인지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믿음을 키우고 믿고 목표 믿으면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믿음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계획이 나오지 않아요. 변명만 나오죠. 안 할 변명만. 그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정말 정성껏.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린 다 똑같아요. 우린 다 엄청난 위대한 존재잖아요. 근데 누구는 참나무가 되고 누구는 참나무가 되지 않고 이 속에서 누구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결론은 오늘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비전 인 액션 액트 나오예요. 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망설이면 미래의 가능성이 모두 지워진다. 지금 우리한테는 3+3이라는 비전 보너스가 있어요. 그죠? 이거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망설이고 내일 망설이고 이렇게 망설이면서 우리는 이 기회를 날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슬로건이 요번 슬로건이 뭐였느냐면 액트 나우예요. 지금 우리한테 왜 필요한 거는 액트 나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나한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자, 이게 참나무 숲이에요, 여러분. 너무 청량하죠? 그죠? 우리는 참나무 숲에 떨어졌어요. 그죠? 드림월드란 참나무 숲에 떨어졌고 우리는 정말 완벽한 도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싹을 피우면 되잖아요. 그죠? 힘들 거예요. 그 몸을 뚫고 싹이 나와야 되잖아요. 힘든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힘들 것쯤은. 그래서 그냥 이 비옥한 토양에서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화돼서 내가 사실은 제가 지금 요새 고민한 게 뭐냐면 몰라서 못하나?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방법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방법 다 알고 있는데 왜 못해? 하기 싫어서 안 해? 핑계대지 마. 이렇게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막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나무 숲속에 떨어졌으니까 우리 이 참나무 숲이 되는 한 그루의 참나무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운더 CDC 정순남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도전, 모티베이션. 그죠? 리더님들은 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제일 처음에 리더님들께 뭐라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으냐면 진짜 지금 너무 세상이 빠른 속도라는 거 느끼세요? 이렇게 빠른 속도에 우리는 어떻게들 살고 계시나
진짜 다 참 수고가 많으시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탔잖아요. 참 아내를 만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복인데 아내를 하다가 참 그만두시는 분들을 뵈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리산이 산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리산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골도 당연하게 깊겠죠. 그죠? 사람들이 왜 우리 여름에 그 소식을 자주 듣잖아요. 그 갔다가 휩쓸려서 내려갔다. 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휩쓸려 갈 줄 아는데 왜 그쪽에를 건널까 그죠? 근데 골이 깊다 보니까 있잖아요. 급류가 만들어져요. 급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건널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건넜겠죠. 그죠? 그런데 그 물이 금방 불어나서 급류니까 확 휩쓸어 가버리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죠. 지금이 그런 시대죠. 영국의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질주하는 시대라고. 질주가 뭐예요? 세상이 힘껏 세상이 뛰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 리더님들? 어떻게 될까요? 뒤처지거나 도태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시대가 됐을까? 과학기술이 리더님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으세요? 하루만 내가 안 들고 나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어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스마트폰보다 더한 게 나와서 이 세상의 속도가 완전히 달라질까? 그죠? 과학의 발전은 지금 아무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황 상태죠. 혼란스럽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3년 후는 어떤 세상이 올까? 아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전혀 모르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아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미가 대단해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아무리 대단해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번에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서울에 있는데 내려오면 항상 엄마를 찾아가요. 항상 엄마한테 들렀다 가요. 애들이 항상 들렀다 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설에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교육 방법은 참 특별하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교육 방법은 참 특별하지? 어렸을 때 영락공원을 많이 데려갔거든요. 어렸을 때 영락공원이 어딘지 아시죠? 부산 계신 분들은 영락공원을 많이 데려갔는데 우리 아이들만 데려간 게 아니고 파트너들하고도 영락공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하고 싶었냐 하면 한 번 태어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모든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럼 이 살아있는 이 삶이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놓치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서 보면 20대도 죽고 30대도 죽고 50대도 죽고 정말 장례식장에 가면 배우는 거 정말 많아요. 진짜 한번 리더님들이 도대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저는 그 영락공원 같은 데 가서 하루만 앉아 있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우리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떻게 살고 싶을지 그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이대로 살다 가고 싶지는 않는 아마 이런 마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저희 집 거실에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 뭐 씨앗을 심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리더님도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 있지 않아요?
메시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의식혁명을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그 의식혁명을 갖다가 요렇게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요렇게 해놓은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인생은 경험이 모여서 인생을 만들죠, 그죠? 나의 스토리, 인생은 각자의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그럼 나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나의 삶은 나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지? 나 한번 주어진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런 것들을 갖다 글씨 바닥에 붙여놨었어요. 글씨 바닥에 붙여놓고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은 놀이터야. 놀이터야. 근데 제가 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주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전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왜 저한테 그게 저렇게 중요했냐 하면 제가 20대 때 이제 유럽 13개국을 가게 됐어요. 20대 때 유럽 13개국을 가면서 그때 세상이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그죠? 그래서 그 영감을 갖다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하기를 바랬어요. 저는 여행을 가도 어떻게 좀 가는 편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홍콩을 간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홍콩을 갔다 쇼핑하러 가잖아요. 근데 저는 리자청이라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죠. 리자청이 누군지 아시나요? 세계 5위 부자였는데 지금 세계 5위 부자는 아니던데 아시아에서 제일 부자가 리자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자청이 굉장히 초등학교 4학년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이분의 삶에서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하고도 리자청의 삶을 돌아다 보고 싶고 또 우리 파트너들하고도 리자청의 삶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쿄를 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일본에 그냥 간다 이거 아니고 도쿄에 뭐 때문에 도쿄를 가고 싶으냐 하면 저는 대망의 주인공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단 주인공이에요. 그 에도를 만드신 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죠? 제가 10대 어렸을 때 대망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우리 식구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재밌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심재린 리더한테 계속 책 20권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대고. 그래 우리 친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책 20권을 읽고 다시 그 속편을 갖다 20권을 갖다 사서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 니 그거 다 읽었어? 그럼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 만나러 가자. 저는 여행을 갖다 이런 컨셉으로 다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한테 여행이라는 거 너무 재밌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딸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로마는 저한테 그냥 로마가 아니에요.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나중에 보니까 정말 로마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 손을 잡고 다니면서 이걸 이야기해 줄 정도로 우리 딸이 로마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안토니오 가우디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 딸이 스페인에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인을 갈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한테 늘 듣던 말이 있잖아요. 늘 듣던 말이 있다 보니까 그 로댕 뮤지엄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했더니만 우리 딸이 그걸 꼭 보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부모가 어떤 씨앗을 뿌리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정말 걱정하지 말고 아메 해라. 아메가 아이 키우는데 최고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어렸을 때 정말 사업 설명하다 하루는 펑펑 운 날이 있어요. 펑펑 운 날이 있어요. 근데 왜 펑펑 울으냐 하면 제가 정말 전달하고 싶었던 사람한테 저는 늘 어떤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언니가 말하는 아메 너무 대단한 거는 알겠어요. 근데 저는 안 할래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대단한데 왜 안 할까 그죠? 그래서 왜? 이랬어요. 그러니까 위천이를 보니까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우리 위천이 유치원 보낼 때 엄청 정성들을 키웠거든요. 엄청 정성들이 키웠는데 그렇게 예쁘던 위천이가 머리는 어떤 머리? 폭탄 머리.
머리는 폭탄머리에 이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위층을 보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아픔이. 정말 제가 되고 싶은 엄마. 저는 우리 애를 놓자마자 그러니까 막 책을 읽다 보니까 심장이 올려놓으면 좋대. 그래서 의사한테 데리다가 제 심장이 올려놔 주세요.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하나를 택하라 하면 저는 엄마를 택하고 싶을 만큼 저한테 엄마라는 의미는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키웠던 아이가를 보고 못하겠다 하니까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짧았죠. 그죠? 우리 아이들은 기억도 못해요. 처음엔 아파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하면 울컥울컥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 설명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나이가 딱 들고 나니까 완전히 저는 지금 누가 제일 부럽냐면 사실은 우리 딸이에요. 저는 우리 딸이 너무 부럽고요. 그 시간이 있다 보니 그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딱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충만함이에요. 더 이상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던데 아메이라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메이여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건 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막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파트너 아이들을 데리고 꿈을 신고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막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저 대학원을 가야겠어요 이러더니만은 이번에 석사 논문이 통과가 돼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서울대 박사 할래요. 이렇게 엄마 저 박사는 서울대에서 할래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목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이들을 꿈을 신고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하면서 뭘 했냐면 서울대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갔다 그런 핀 대학을 가요. 그냥 책들 읽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간다거나 일본을 가면 와세다를 간다거나 홍콩을 가면 홍콩 대학을 간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 하버드를 가고 MIT를 가고 막 전 세계 대학들을 또 다 다니기 시작하더니만은 거기까지 가는 건 그러니까 저 박사과정 서울대에서 밟을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분면을 배우다 보니까 사고를 피분면의 사고 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껏 너희들의 놀이터야 이렇게 키웠더니만 체코를 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엄마 저기서 스카이 다이빙을 했는데요. 융프라우에 가면 저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했대.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와이에 가서도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고 그러더니만 그러니까 진짜 세상을 놀이터로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게 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자 너무 재밌게 산다. 진짜 내가 살고 싶었던 인생을 정말 얘들한테 주고 싶었던 인생을 얘들이 다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정말 이 아메이라는 이 토양에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정말 또 우리가 엄마가 아는 만큼 또 이야기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그 실에 붙어 있던 게 이거였어요. 정말 사람들이 진짜 내 의식 수준만큼 산다는 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 또 파트너를 만나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보거나 파트너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자기가 자기 발목 잡을 때 너무 많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발목 잡을 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나의 발목을 내가 잡고 있을까? 그죠? 근데 그게 감정이 차지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다예요? 용기 단계잖아요. 용기 단계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요 밑에 감정으로 내려가면 우리는 막 내 발목 잡고 다른 사람 발목 잡고 막 이러면서 이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갖다 진짜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한 번 태어난 이 인생을 선물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아이들이 나의 의식 상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하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기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느 상태인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걸 갖고 그냥 질문하는 거죠. 어느 상태에 있고 싶어? 너희들은 어느 의식 상태에 있고 싶은데 이렇게 대화를 했었어요. 이렇게 대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알겠는데 어렵죠. 우리 하도 많이 배웠어. 알겠는데 어려운 거잖아요. 알겠는데 어려운데 우리가 아메 사업을 하다 보니 옛날에도 알았는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끔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흐릿한 게 아니고 이렇게 쫙 정리가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탱커의 힘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습관을 계속할 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래. 습관이 운명을 만드는구나. 근데 우리가 뭐 굿모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습관 만들기잖아요. 좋은 삶은 좋은 습관이 좋은 삶을 만드는 거니까 그죠? 우리는 잘 살고 싶지. 그런데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나의 삶은 습관의 덩어리더라.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앉아서 그냥 요걸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너무 습관이 중요하다고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이 강사들이 많잖아요. 초빙해가고 파트너들하고도 같이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요 교육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민호 소장님이 깜짝 놀란 게 자기 돈 들여서 계속 이걸 계속하니까 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이러더라고요. 자기 돈 내서 계속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 그런데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이게 나의 아이도 그렇고 파트너들도 그렇고 정말 이거 습관의 힘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는 거죠. 이 아이가 그 씨앗이 언제 발화될지는 때가 되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진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영락공원에를 많이 데리고 갔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우리 애들 둘이 갔다 오더니 막 펑펑 울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울어? 이러니까 2000년생이 엄마 바로 옆에 2000년생이 있는 거예요. 나이 가리지 않잖아요. 죽으면 나이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생이 그걸 보면서 저거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죽을 수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지만 언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을 갖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냥 그렇게 아이들한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소중한지를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미를 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려줘야 될지를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겠으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왜 아미를 만났다가 왜 아미를 그만두실까? 왜 그만두실까?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 급격한 변화가 된다고 지금 우리 미래학자잖아요. 엘빈 토플러는 미래학자잖아요. 미래학자인데 진짜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봤을 때는 이해하고 읽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데 아마 제가 뭐든지 들면 읽는 습관이 아니었다 하면 못 읽어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해가 돼서 읽었던 건 아니니까. 이해가 돼서 읽었던 건 아니고 그때는 무슨 글자 중독처럼 뭔가 들면 끝까지 읽어야 되는 묘한 걸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대체 이해는 안 갔어요. 다만 요걸 보면서 미래 쇼크? 어떻게 미래가 나한테 충격을 준다는 거지? 그래, 그 말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나한테 충격을 준다는 건지, 그게 무슨 말인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기가 미래 쇼크가 197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55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지금 봐도 어머 진짜 맞네예요.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 예측했던 걸 우리가 살아내니까. 근데 왜 이해는 못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품 사회가 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세상을 속속들이 바꾸는 이야기니까 어떤 말은 한 개도 모르겠고 어떤 말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우리는 1970년대 우리가 일회용품이라는 말을 알았을 땐가요?
모를 때잖아요. 모를 때니까 도대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다 일회용품을 쓰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회용품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회용품들을 갖다 쓰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쓰레기 더미로 뒤덮이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시 환경의 역습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진짜 저것들을 읽다 보니까 그 한 단어 한 단어씩이 근데 진짜 엘빈 토폴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저 몇십 년 뒤를 저렇게 알게 하지? 어떻게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네. 신기하다. 요 감정부터 이 감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엘빈 토폴로가 예측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제3의 물결을 읽었을 때도 권력이동을 읽었을 때도 말은 이해 못했어요. 말은 이해 못했어요. 만약에 그 말을 제가 이해를 했다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 책을 읽고 세상을 바꾼 사람들 많잖아요. 뭐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냉전에서 끝난 것도 고르바초프가 저 책을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잖아요. 제3의 물결을. 정말 세상을 바꾼 책들이잖아요. 정말 세상을 바꾼 책들인데 그때는 그런 말들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읽기는 읽어사고 꽂았던 책들이지 내용을 이해했던 건 아닌데 그런데 제 운명을 바꾼 책도 사실 제3의 물결이에요. 제 인생을 바꾼 것도 제3의 물결이에요. 근데 이제 그쯤 하다 보니까 뭐가 이해가 됐냐 하면 다시 탁 이걸 들었을 때는 그래서 소비가 생산이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을 때 아메이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아메이가 선택의 문제인가? 이 생각을 해요. 아메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말 도대체 아메이에는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건데 우리가 아메이를 안 만났다면 우리 어떻게 살 건데 이제는 이 AI가 어느 만큼 이 세상을 바꿔놓을지 그래서 우리가 노동의 종말은 이미 왔지만 사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되겠죠. 그죠?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제 아메이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건물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더 이상 못 버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나이가 들면은 80, 90, 70, 80, 90까지도 내가 먹고 사는 걸 갖다가 고민하면서 살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나 그때까지 먹고 사는 거 그냥 난 고민하면서 살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는 어느 시간 이후에는 은퇴하고 싶잖아요. 어느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시간도 있지만 누리면서 사는 것도 우리 다 꿈꾸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인터넷 혁명이라는 말을 우리 어느 순간 귀에 못이 앉을 정도로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처음엔 이 생각을 했죠. 다. 그죠? 다 그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인공위성이 뜨면서 간 케이블이 깔린다. 인공위성이 뜬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간 케이블을 갖다 저렇게 깐다고 인공위성이 뜬다고 그래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꿔놓을지까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랬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할지 근데 또 이건희 회장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사용 가치와 소유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레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랬죠? 조물주의의 건물주.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지금도 리더님들 나 건물주가 되고 싶다. 너무 부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넘어간다 했는데도 그죠? 근데도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한다. 건물 갖고 싶은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나 건물 줘도 나 안 할 거예요.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소유의 시대는 가고 우리는 이제는 사용 가치가 정말 중요해진 때로 온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혁명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서 인터넷 시대가 된다는 건 뭐야?
우리가 무준포가 된다는 거야. 그죠? 무준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신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할인점 하나가 생기면 반경 5km인지 반경 20km인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자영업이 싹쓸이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님들 쿠팡이 한 개 탁 생겼어요. 쿠팡이 한 개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사라졌을까요? 근데 리더님들 그 쿠팡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 20년 전 우리 아메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옷을 갖다가 그걸 보고 사 입겠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지오셉 대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지오셉 대표가 MBC가 큽니까? 유튜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리더님들한테. 뭐라고 대답했어요? MBC가 크다고 대답하셨나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힐튼이 크냐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크냐. 에어비앤비로 가보면 달라요. 에어비앤비로 가보면 저도 지금은 혼자서는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 딸하고 에어비앤비로 다니고 싶어요. 에어비앤비로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경험해보면 왜 힐튼의 가치보다 이게 큰지를 알겠는데 우리가 그걸 듣기 전에는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왜 유형은 가고 이게 된다는 건지 우리가 이해 못했을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 못했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정말 AI 시대가 되면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리더님들 예측은 되세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았어요. 이 퇴직금을 갖고 사람들은 뭘 하고 싶어요? 아직도 상가 같은 걸 구입해서 뭘 받고 싶다? 월세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정말 많은 상가 건물은 뭐다? 퇴직자들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 그렇게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대단했던 때가 있었는데 무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옆에 가서 보면 그런 데 투자했다가 지금 곡소리 나는 사람들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무엇을 몰라서 시대 흐름을 이해 못해서. 근데 지금 무형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시대가 됐는데 그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리더님들? 어떻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것도 1년 뒤, 10년 뒤에, 20년 뒤에 계속 이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지오셉 대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화이자는 200조다. 근데 나는 10년 후에 아메가 큽니까? 화이자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아메가 더 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는 너무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산업의 쌀은 데이터잖아요. 그죠? 지금의 쌀은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갖다 아메는 이렇게 모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아메의 무궁무진한 발전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거 맞죠? 그죠? 근데 어떻게 아메를 하다가 우리가 아메를 갖다가 그만둘 수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저는 근데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내가 딱 안 오니까 우리가 하다가 쉴 수도 있고 그거 알 수도 있는데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가장 끔찍한 뭐가 가장 끔찍한데 아메를 못하게 되는 경우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때 아메를 안 만났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메를 안 만났다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때 아메를 만났고 정말 아메를 통해서 너무나 아메의 너무나 많은 가치들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메가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만큼 시간도 지났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는데요. 지금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우리 차성우 리더님 시간이 다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보면 우리가 요 부분이 나오잖아요. 진짜 잘 다스려야 되는 게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는 데도 그렇고 이번에도 저는 참 박세리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죠. 말은 우리가 그 미래에셋 회장이 박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님 돈을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돈. 우리 돈 살아가면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 그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박현주가 그 책을 썼어요, 회장이. 돈은 꽃이다. 저 너무 놀랐어요. 돈은 꽃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박세리가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기가 왜 그 연못에 빠진 걸 갖다 이렇게 샷으로 할 때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어본다 하잖아요. 지금도 그 선택을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말 꼭 우승하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선택했어. 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험이 자산이다. 그러니까 진짜 배우는 거는 실수, 실패해서 정말 많은 걸 얻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선택을 못 했겠죠, 그걸 갖다가. 그런데 나는 정말 경험이 자산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실패한다, 성공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해보면 뭘 해야 될지 알아. 안 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해서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경험을 자산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는 게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면 경험이 자산이야. 그럼 나 지금 자산 만들러 가는 거죠. 성공할까 실패할까가 아니고 해보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강의를 듣다 보면 해보면 하고 들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은 자산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몇 번 나온지 아세요? 365번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366번이 나온다는 분도 계세요. 왜 366번이에요? 윤달까지 다 계산해서 366번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요.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나 우리 삶을 갖다가 정말 시시하게 만드는 건 그 두려움이 문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이 안에는 정말 안전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실패를 만약에 자산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재밌어질까 이 생각 너무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성취는 알게 됐어요. 모든 생명의 계속 성경을 읽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은 성장이지. 그죠? 살아있는 게 성장하지 않는 게 있나요?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취는 기쁨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성취는 기쁨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하려면 결정하십시오. 모든 해낼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결정했기 때문에 해내노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해내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메에서 정말 배워야 되는 말 한마디는 결정이라는 말을 배워내는 거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요. 우리 스폰서님 말씀하실 기회를 줘야 되니까 저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로저 베니스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1.6kg를 4분 안에 우리가 주판다라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대요. 우리 인체 공학상 이거는 불가능의 영역이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걸 갖다 다 불가능이라 해도 아니 그게 왜 불가능해? 되지. 전 우리 파트너들을 서산 간척지도 이렇게 가서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가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유수수 갖다 탁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뭘 해도 물살이 다 쓸려 내려가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너무 물살이 세서 이 간척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하니까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그 유조선 갖다 탁 막으면 되지 않아? 이래가 그 서산 간척지 만들어진 거 아시죠? 저는 좀 사람들을 현장에 가서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해서 막 파트너들하고 거기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로즈 베니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분이 그걸 갖다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1년 사이에 무려 37명이 또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숫자겠죠. 그래서 지금은 상식이 돼버린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로 누군가가 이 한계를 그게 아까 우리 영적인 거에서 우리가 누군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정말 이 시스템 안에 있으면 어느 날 나 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게 갑자기 내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라고 말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 말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진짜 아메가 우리한테 어떤 귀인지를 정확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씩 배워야 되는 말들은 있어요. 정말 결정이라는 말도 성취해낸 모든 사람들은 결정했기 때문에 성취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할 수 없다라고 내면 소통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는 하고도 남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와서 이래서 나는 해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요. 비전인 액션 A70 함께 완주 이만 마치겠습니다.